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 그림 리메이크를 하면서 훨씬 더 커진 프로들이 쓴다는 이 타블렛으로 메리마가 프로 유튜버 3년 만에 드디어 메인 기기를 바꾸게 된 이유, 그리고 메리마님 아마추어인데도 프로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프로를 쓰는 이유 3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이 무게랑 크기가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전 평생 13인치에서 16인치만 사용해봐서 진짜 무겁고 커진 거예요. 흔한 유튜버의 언박싱 흔적. 먼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작업 공간을 보시면 32인치 모니터가 2개, 얘는 몇 인치인지 잘 모르겠고요. 16인치 신테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 땐 70만원대였는데 현재 100만원에서 할인가로 80만원대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이건 유튜브를 사용하기 전부터 한 3, 4년간 쭉 사용을 해왔지만 저도 이제 프로잖아요? 여기서 20인치대로 크기를 확 키우면서 프로 라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뭐야, 400만원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설치할 컴바스 프로 24 4K는 지금 프로가 아니더라도 프로를 꿈꾸는 아마추어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리모님, 그런데 왜 그 돈을 주면서까지 왜 프로를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여태까지도 고급형 라인으로 잘 쓰셨다면서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액타는 크기가 깡패입니다. 저도 처음에 16인치를 쓸 때는 애기? 아니 어차피 결국 여기 가운데만 쓸 건데 큰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16인치만 쓰다가 방송용으로 13인치를 사서 간만에 다시 써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3인치를 줄여서 다시 쓰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살짝 크기가 생각보다 중요한가? 물론 여기저기 서치해보면 액정이 커지면 오히려 부담스럽다, 16인치가 적당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책상 크기나 돈과 작업 공간,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만약 무상으로 세팅이 된다면 액타는 그거 익선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그냥 이렇게 기기 크기로만 비교를 해보면 아이패드, A4용지, 와콤 1 요게 16인치? 그냥 물리적으로 커졌다라는 느낌만 받겠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식으로 체감이 되냐면요, 이 그림을 100% 원본 사이즈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한다고 했을 때 24인치에서는 이렇게 얼굴 전체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16인치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고요, 13인치에서는 거의 눈밖에 안 보이죠. 전체적으로 그림을 확인하면서 그리기가 어렵고, 확대해서 그리다가 축소해서 비율을 확인하고 또다시 확대하고를 반복하면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화면의 사이즈보다 실제로 화면을 켜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는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모두 양 사이드에 도구바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 작아져요. 그리고 제가 시청자 그림 피드백 같은 콘텐츠를 할 때 여러분이 가져온 그림들 비율이 안 맞거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이 폰그림처럼 액정을 작게 쓰시거나 혹은 전체 창을 함께 띄워놓고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 대다수였거든요. 우리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를 생각해봐요. 적당히 전체를 보면서 그리지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그림을 확인해주면서 그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을 때도 픽셀이 깨지지 않는 고화질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달 동안 진짜 심각하게 체감했던 건데 이거 진짜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그림을 큰 사이즈로 그리면 자연스럽게 선을 더 얇게 쓰게 되고 더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게 됩니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선을 얇게 쓰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000픽셀의 그림을 그릴 때 하던 방식 그대로 3000픽셀의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확대했을 때 선 자체 두께가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림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선 두께는 자연스럽게 얇아지는 거예요. 선을 얇게 쓴다는 게 꼭 묘사를 잘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섬세하고 정교한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당연하게 얇은 선을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고화질이 좋다, 크기가 좋다, 스펙을 나열해도 이게 뭐든 다 역체감을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원래 익숙해지면 그게 제일 편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또 크게 역체감을 느꼈던 게, 저는 원래 이런 노트북 스탠드에다가 타블렛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타블렛에 기본 내장되는 받침대들은 사용하기에는 너무 낮아서 보통 다 스탠드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전용 스탠드를 같이 써봤더니
이거 각도 보이세요? 모니터처럼 쓸 때는 이렇게 세워두다가 상황에 따라 각도 조절이 너무 부드럽고 세밀하게 돼가지고 와, 여태까지 이거 어떻게 5칸에 맞춰서 썼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비싸고 좋은 거 쓰면 당연히 좋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가성비와 기회비용의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10,000원짜리 가성비 노트북 거치대 대신에 60,000원짜리 전용 스탠드를 사겠다고 할 때에는 이 편안한 경험이 50,000원어치의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50,000원을 스탠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소비했을 때 여기서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라는 뜻은 이 일을 직업 삼아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이 쾌적한 경험이 저에게 더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게 곧 저의 수익 창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24인치 4K 타블렛과 전용 스탠드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성비 있는 선택이었던 거죠. 나중에 뭐 27인치, 32인치를 쓰게 되면 또다시 역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휴이온에서 이게 가장 크고 제일 고급 전문가 버전이었다는 점. 여러분이 취미로만 그림을 그리시는 거라면 이러한 기회비용들을 잘 따져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지금까지 얘기한 거 크기 화질 말고 한 달 동안 실제로 느낀 장단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눈부심이 되게 덜해졌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전구가 선명하게 비쳐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체감을 해보시면, 그리고 펜은 제가 사용하던 와콤 프로펜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색함 없이 적용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슬림펜도 같이 받았는데 연필이나 애플 펜슬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액정은 좀 미끄러운 편인데요. 종이 질감을 낼 수 있는 펠트 심이 여기에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거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이 서걱거리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미끌거리는 게 부드러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기본 펜심이 좋고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단점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의외로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색감입니다. 많은 후기에서 붉은 톤이 강하다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이전 타블렛 리뷰 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색감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색상을 구현하는 스펙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색감은 얼마나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본인이 그걸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맥이나 윈도우 자체 내에서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색상 프로파일을 직접 변경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캔버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타블렛의 전원을 길게 누르면 색감을 하나하나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저는 밝기 조절을 주로 합니다. 저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눈이 부신 게 너무 싫어가지고 채색 전 단계까지는 밝기를 엄청 낮춰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워낙 모니터마다 색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색감이 진짜 색깔인지 우리가 전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야매 꿀팁 알려드리자면 맥이나 아이폰 같은 애플 제품 있으시면 그 화면으로 전체 모니터 기기 색상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긴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장 대중적인 모니터나 폰 색감에 맞추는 식으로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애플 제품 색상이 대부분 다 맞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단점은 이 함께 제공되는 C2C 케이블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게 이 타블렛의 최대 장점이었던 그 큰 액정 크기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책상을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쓸 때가 문제인데요. 그림을 그릴 때는 같이 오는 왼손 키보드를 쓸 테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이렇게 긴 대본을 쓸 때처럼 키보드를 오래 써야 할 때가 좀, 그래서 저는 키보드를 써야 한다 하면 타블렛을 이렇게 옆에다 치워두거나 아예 빼서 치웠다가 연결했다가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키보드 작업하실 때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듀얼 모니터인 척 쓰시면 좋기는 한데 이게 선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만 놔도 팽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해본 적이 없지만 키보드를 꼭 같이 쓰고 싶다 하신다면 타블렛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모니터 암도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용하는 이 테이블 크기가 1800에 800 정도거든요. 같이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말들을 정리해봤을 때 큰 화면과 고스펙의 액타 프로 라인을 써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 나는 현재 프로이거나 혹은 나는 진심으로 프로 작가를 꿈꾸고 있다. 2, 나는 정해진 한 공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
시간씩 그림을 그리는데 투자할 자신이 있다. 3. 나는 프로들이 사용하는 스펙을 놓치지 않으면서 100만원대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6인치 이상의 프로라인의 액정 타블렛을 추천드리고요. 추가로 내가 메인으로 쓰는 모니터가 좀 작은 편이고 뭐 1개 정도밖에 없다. 나는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그림을 조금이라도 더 쉽고 빠르게 그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큰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휴이온 캔버스 프로 24 4K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니 메리마님 그럼 판타블렛은요? 전문가들도 판타블렛 계속 사용하시는데요? 라고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일단 이 영상에서 제가 왜 액타를 사용하는지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예전에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액타 자체가 여러모로 비싸고 좀 불안정하기도 했고 웹툰 작가나 혹은 전문가만 사용하는 좀 특수한 장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비스 페인트 같은 좋은 무료 어플로 어렸을 때부터 폰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아이패드나 겔탭도 취미 수준에서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여유만 있다면 판타블렛보다는 액정 타블렛을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익숙하잖아요. 물론 판타블렛도 프로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세나 그리고 나이, 금전적인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타블렛을 한번 사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쓰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본인이 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프로를 꿈꾸시는 분들 휴이온 캔버스 프로 24 4K 추천드리면서 시청자 자켓 다시 그리기 전 후 리메이크 완성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